자, 고대 로마인들 하면 정말 영화에서처럼 매일같이 화려한 파티만 즐겼을까요? 음,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던 그 로마의 식탁,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도 딱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실 거예요. 그쵸? 비스듬히 누워서 포도를 받아먹고 온갖 사내 지미를 끝도 없이 즐기는 그런 모습이요. 네, 바로 할리우드 영화가 우리에게 딱 각인시킨 로마의 퇴폐와 폭식이 나는 그 이미지입니다. 사실 이런 이미지를 만드는 데는요, 고대 로마의 풍자 작가나 도덕주의자들도 한몫 단단히 했습니다. 그들은 부자들의 사치를 비꼬거나 비판하려고 일부러 가장 극단적인 모습들만 골라서 기록했던 거죠. 그리고 바로 그 기록들이 놀랍게도 수천 년 동안 로마 식문화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온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가진 가장 확실한 증거, 그러니까 고대 로마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그 요리책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어떨까요? 이제부터 우리 다 같이 탐정이 된 것처럼 그 진실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단서는요, 서기 79년, 화산재 속의 시간이 그야말로 멈춰버린 도시, 폼페이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이곳에 왜곡되지 않은 진실이 잠들어 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풍자 작가의 글에는 과장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고 도덕주의자의 글에는 편견이 들어가기 마련이잖아요. 하지만 폼페이의 유적은 달라요. 여기엔 어떤 의도나 편집이 없어요. 그냥 화산재가 덮친 바로 그 순간의 삶을 날 것 그대로 보여주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증거인 셈이죠. 그럼 고고학자들이 폼페이의 부엌에서 뭘 발견했냐고요? 놀랄 만큼 평범합니다. 정말로요. 수백 년 된 빵, 기름, 와인, 그리고 무화과나 렌틸콩 같은 아주 소박한 식재료들이었어요. 우리가 상상했던 그 귀괴한 연회 음식과는 정말 거리가 멀죠. 이 발견이야말로 로마인들의 실제 식탁이 훨씬 더 현실적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 아니겠어요? 자, 폼페이가 평범한 식생활을 보여줬다면 이제 우리의 핵심 증거인 고대 요리책 아피키오스를 볼 차례입니다. 바로 이 책이 상류층 식탁의 놀라운 비밀을 알려줄 거거든요. 그럼 이 두 단서는 대체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이 책은 로마 제국 초기에 살았던 전설적인 미식가 아피키우스의 이름을 딴 건데요. 이 사람은 정말 음식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어요. 요리학교를 세우고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는데 전 재산을 쏟아부었다고 할 정도니까요. 정말 음식에 진심인 인물이었던 거죠.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거예요. 이 연대표를 한번 보세요. 책 자체는 아피큐스가 죽고 나서 수백 년이나 지난 3세기경에 편찬됐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사본은 8, 9세기에 만들어진 거고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아피큐스가 한 사람의 저작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서 축적된 레시피 모음집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점 나중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요리책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재료의 비밀을 파헤쳐 볼 시간인데요. 솔직히 이 재료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도 로마 요리에 대한 오해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로마 요리하면 떠오르는 가장 큰 오해가 바로 이 가룸일 겁니다. 보통 생선 내장을 섞여서 만든 역겨운 소스라고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가룸은 사실 영양도 풍부하고 짭짤한 감칠맛을 극대화하는 아주 복합적인 발효 소스였어요. 이게 잘 와닿지 않으신다면 그냥 동남아의 피시 소스나 이탈리아의 엔초비 페이스트를 생각하시면 쉬워요. 거의 같은 원리거든요. 최고급 가름은 생선 간으로만 만들어서 약으로 쓰일 만큼 귀한 대접을 받았다고 해요. 혐오스러운 음식이 아니라 깊은 맛을 내는 고급 조미료였던 거죠. 이것만 봐도 우리가 로마의 식탁을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 감이 오시죠? 자, 이렇게 가룸에 대한 오해를 풀고 나니까 이 아피큐스 요리책에 대한 훨씬 더 대담한 이론이 등장합니다. 뭐냐면 이 책의 레시피가 그냥 불완전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렇게 쓰여졌다면 어떨까요? 이 비밀암호 이론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들어보세요. 당시 최고의 요리사들은 대부분 노예 신분이었지만 그들의 기술은 정말 엄청난 가치를 가졌어요. 특별한 레시피는 곧 부와 명성을 보장하는 영업 비밀이었고요. 그래서 이 귀한 지식을 지키려고 레시피를 일부러 불완전하게 기록했던 겁니다. 양념의 정확한 비율이나 결정적인 조리 단계를 쏙 빼놓는 식으로 말이죠.
오직 그 비법을 직접 전수받은 요리사만이 이 암호를 풀고 진짜 요리를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서툰 글쓰기가 아니었던 거죠.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일종의 보안 시스템이었던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화의 거품을 걷어내고 암호까지 해독한 지금 진짜 로마 상류층의 식탁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최종 평결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 표가 모든 걸 말해주네요. 모두가 폭식을 즐겼다는 건 신화였고요. 실제로는 극소수만 누리는 사치였고 대부분은 아주 검소하게 살았죠. 기괴한 요리가 아니라 값비싼 향신료와 복잡한 기술로 완성된 아주 섬세한 풍미의 요리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공개된 탐욕의 장이 아니었어요. 숙련된 요리사들의 기술과 레시피가 철저한 비밀 속에서 보호되는 고도로 전문적인 세계였던 겁니다. 결국 로마 상류층의 식문화는 무절제한 폭식, 이런 게 아니었던 거죠. 고도의 기술, 그리고 희귀한 재료, 또 무엇보다 철저하게 지켜진 전문적인 비밀로 정의되는 세계였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만약 로마의 가장 유명한 요리책이 사실은 전문가들만 아는 암호문이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다른 기록들 속에는 또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껏 역사의 거대한 빙산의 일각만을 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